전 세계 건축 시장이 2023년도 13조 8,83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14조 3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건축 자재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기술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벽돌 기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벽돌 시장도 큰데요. 벽돌들이 그 기존에 면이 몇 개롭기 때문에 지진 같은 게 견디지 못해 쉽게 떨어지거나 그렇게 물도 잘 새는데 이 가로세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일단 시멘트 몰타를 넣어주면은 잘 결합이 됩니다. 뭐 몇 개를 하시든지 알아서 홈을 갖다 동그랗게 네모나게 파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로세로로 홈 파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만들기도 간편하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도 이렇게 잘 통과를 못하게 되고요. 건축이 잘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벽돌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에 어떤 붉은 벽돌이나 단단한 벽돌을 금색은 다양한 색을 염색을 하거나 또 기존에 마사토라든지 아니면 현무암 이런 것들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하거나 천연돌을 이렇게 입자 구조로 만들거나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을 한다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섞어줘서 도로에 쓴다든지 건축에 넣어주면 컬러풀한 건축이 나온다는 거죠. 시멘트 몰타에다 넣어주면 이것을 벽돌 구조,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주면 컬러풀한 벽돌이 나옵니다. 도로에다 깔아줘도 되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콘크리트 타설을 기초 타설할 때 기존의 폐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상태 좋은 놈들을 골라서 넣어줘가지고 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단단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인데 저도 이제 수도 같은 누수 생기거나 골라서 탕탕탕 파가지고 나오는 시멘트 조각들을 다시 넣고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덮거든요. 근데 빠르게 말라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공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건축 시장에서 공법에 있어서 징을 팍듯이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인해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징을 박듯이 이렇게 사방으로 해가지고 지진의 내진 구조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기둥 같은데 약간 이렇게 기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대나무 띈 뇌드 구조, 마디 구조로 넣어주거나 밑에다 넣어줘가지고 벽체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이렇게 무게를 잘 지탱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기존에 순사라바드라고 표현하는 거기도 약간 파가지고 철근이나 얇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몰타로 결합해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만들 때부터 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물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하수도를 5개에서 10개 막 건설해가지고 물을 빨리 빠져나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그것도 공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창호 시장에 있어서 전 세계 창호 시장 건설 쪽에 들어가죠. 창호 시장에 있어서 모든 창이 있다 그러면 안쪽에다가 유리창, 플라스틱 창을 레일식이나 여닫이식으로 넣어가지고 방범창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열도 되고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넣어서 막는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창호 구조에 있어서 보통 금속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단열재를 넣어서 창호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여기다가 어떤 기존 현관문, 금속물은 거기다 단열재를 넣어주거나 어떤 방문 보통 나무로 만들 때 단열재를 넣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프라시트 창문이 바깥에 있고 보석상 털리더라고. 그럼 프라시장을 덧대자. 그럼 잘 안 깨진다. 프라시장 안에 바깥에는 프라시장 안에는 유리창인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프라시장 방탄 이렇게 방탄 소재로 들어가거나 프라시장을 얇게 여러 겹으로 해서 겹쳐서 거기다 홈을 파가지고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프라시장 쪽에서 내열 구조를 갖춥니다. 자 이렇게 햇빛에 잘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기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깥에 프라시장 안쪽엔 유리창, 바깥에 프라시장 안쪽에 아크릴 창에 사용하셔야 되겠는데 아크릴 제품이다 그러면 잘 깨지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합성섬유 나일론이래 비트가 90%짜리라든지 얇게 코팅을 줘가지고 이렇게 접합시키는 구조로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크릴을 만드시거나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를 아크릴을 섞어서 하실 수도 있다. 탄소섬유를 만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과 다른 기반으로 만들면 더 우수하다.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를 만들 때 카본 소재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 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접합 구조를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 수없이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타이어, 또는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 이렇게 유리창, 또는 이렇게 단열 벽지, 벽지, 또는 이렇게 바닥재, 이렇게 장판 같은데 바닥재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더하거나 고무판, 금속에다 플라스틱판, 금속판에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인조가죽, 천연가죽 이런 데도 쓰거나 뭐 접합시키는 데도 또 많아요. 이런 데도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시킨다. 이 기술은 수십만 군데도 사용할 수 있다. 뭐 타일 같은 데도 들어가시고, 그러나 실용 기술, 원천 기술은 전대. 예, 수십만 군데도 이런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시면 고주파 제품, 물놀이용 제품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소재인데, 그 다음에 시멘트 갖고 건축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근 넣잖아요. 그러면 철근에다 철사나 철망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이렇게 부식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고 안 되는 구조를 보통 이렇게 구리 같은 데는 알루미늄, 금속에는 다 들어가는데요. 고무 같은 데도 들어가고 플라스틱에도 들어갑니다. 페인트 코팅에도 들어가는데요. 뭐 인쇄 잉크, 페인트 이렇게 어떤 그림 물감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들어갑니다. 엔진 오일 윤활제, 불수원샷 만드는 데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알았죠? 불수원샷에서도 이거 넣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 넣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이렇게 방청제 이런 데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수원샷도 제발 넣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스관이나 가스탱크 이렇게 다 이렇게 자동차 도장할 때도 이것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었어야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색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면은 바람 이렇게 엔진 주행 거리가 늘어납니다. 바람 미끄러지기 때문에 비행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현대기아차나 도요타, 볼보나 이렇게 GM이나 또는 포드 또는 폭스바겐 어떤 데에서도 쓰지 마시라고 중국 가정들 쓰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선, 통신선, 어떤 광선밀선 이런 피복에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줍니다. 또는 전기선이나 통신선에 이런 절연 구조,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걸 같이 해주거나 이런 건전지나 이런 1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 포함해서 이런 절연 테이프나 반도체 같은 데도 이런 절연 테이프 아니더라도 절연식으로 들어가 주면은 열이 축적이 되지 않고 미세먼지 연료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기존의 마더보드 같은 데도 들어가거나 이런 이렇게 모든 기판 구조 이렇게 절연 구조를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뭐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방식이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금속에도 부식이 안 돼요. 여기다가도 이제 철사나 철근 이런 데도 이렇게 페인트 코팅을 해서 이런 데도 되고요. 알루미늄 구리도 되고 페인트 코팅을 해서 거기다가도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기존에 철사 같은 데, 철근 같은 데나 기타 다른 데도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고, 기존에 에어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알루미늄 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구리 코팅을 해서 구리의 살균력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싸게 그렇게 해서 구리를 좀 코팅해 주는 이런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이렇게 철사나 철근 같은데 철망 같은 거를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대나무밭 뿌리 구조, 니진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콘크리트 강한 결합제를 그것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소재가 금속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합성섬유 실도 되고 다른 구조도 다 돼요. 소재가 다르더라도 이게 서로 대나무밭 뿌리 구조로 콘크리트를 강하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소재가 상관없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 그다음에 시멘트하고 몰탈, 그다음에 모래를 염색을 해가지고 금색인색 다양한 색을 만들거나 거기다 현무암 가루를 넣어주는데 경량 벽체나 벽돌을 만들 수 있다. 현무암 가루도 넣어주거나
또 마사토나 이렇게 돌가루를 넣어서 그 돌가루도 금색, 은색, 다양색 열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다 황토 입자를 넣어가지고 황토 입자도 금색, 은색, 다양색으로 해서 이렇게 건강에 좋은 소재로 마케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소재로 사용할 때 MDF 같은 소재, MDF 같은 가구 만들죠. 거기다가도 곰팡이 살균한 살균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소재로 건축용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축 실리콘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산을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욕실용 그리즈용 그것을 액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크랙에 넣거나 이런 몽구풀과 섞어가지고도 풀로 만들거나 도배풀과 섞어가지고 건축용 실리콘을 곰팡이 살균 처리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본드하고 도배용 풀과 어떤 목공 본드를 결합한 구조도 제 기술이고요. 다른 본드를 결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도배풀과 어떻게 따면 실리콘, 건축용 실리콘, 그중에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되게 잘 붙는데요. 저도 이거 방수 구조로 씁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스프레이 체인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 체인을 액상 방식으로 만들어 걸쭉하게 만들어 바르는 방식으로 훨씬 더 좋은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금색, 은색, 다양색을 해서 이것을 방수제로 사용하셔도 홈브레 크랙 같은데 방수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에폭시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 소재로도 들어가는데 그 안에다가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죠. 타일로 쓰거나 벽체로 쓰거나 식탁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반짝이나 이런 것들 셀로판지를 넣어서 자연빛 인공빛을 반짝이게 하거나 플라스틱 창문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도 방문을 만들거나 플라스틱 창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부분적으로도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요. 건축 내부 패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판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파티션 구조, 건축의 파티션 구조에 있어서도 스티로폼 같은 소재를 둬서 스티로폼이 아니라 이렇게 스펀지 같은 이런 소재를 줘가지고 이렇게 유사한 소재면 다 되는데 그래서 소음을 흡수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겉으로는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또는 위아래를 이렇게 쭉 눌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음을 좀 더 차단시키거나 밑에도 그렇게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건축 시장에 있어서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박스 이런 것도 되는데요. 이삿짐 할 때도 그것도 돼. 여기다가 골판지로 해서 홈을 파면 골판지가 된다는 기술입니다. 홈을 여러 겹으로도 파줄 수 있고요. 그래서 홈을 파줘 겉으로는 평판일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써서 오목골처럼 해서 열을 증폭하는 구조, 코펠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쓰거나 보온병 같은 데서 아이스박스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판지, 플라스틱이든 이렇게 종이박스든 이렇게 골판지 만드는 신발 밑창, 이렇게 깔창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시고 고무판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금속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티로폼도 전설 자재인데요. 스티로폼을 여러 겹으로 가져가 준다는 거죠. 여러 겹으로 가져가 주되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시켜 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종이를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준다든지 단열재를 넣어준다든지 이걸 가지고 아이스박스도 만들잖아요. 아이스박스도 동일하게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스박스 안쪽에다가도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히터기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죠. 히터기나 이렇게 그런 데도 겉으로는 평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무판이다 그러면 고무 알갱이를 만들어진 거로 대중소로 넣어줘요. 그래서 고무 액상을 덮어주면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줘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런 걸 고무 액상을 덮어서 이렇게 만드는 기술. 똑같은 이런 기술은 플라스틱에도 적용하거나 금속 제조할 때도 칼 만들 때도
안에다가 뼈대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넣어주고 알갱이를 넣어주는 기술. 서로 금속을 틀린 금속, 알루미늄에다가 안에 스텐 금속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틀린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플라스틱이나 고무판 안에 뼈대가 이렇게 금속이 들어가거나 합성섬유 실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고 소재가 틀린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겹의 형태로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고무판 같은 거 만들면 탄력이 세집니다. 신발 밑창, 그 다음에 이거 종이 박스 이런 데도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이렇게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이런 데 사용합니다. 이런 기술을 고무판이나 그 다음에 어떤 뭐죠 플라스틱판, 어떤 철판 이런 데도 유리석형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방법, 카본 소재 또 안에다가 이렇게 있고 금속 뼈대를 넣어준대, 금속 알갱이를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다른 소재를 넣어서 카본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금속을 꽈가지고 넣어준다든지 여기에다 금속 분말 이런 데도 아라미드 섬유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아라미드 스판데스 합성섬유 실에도 유리석용 같은 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것도 건축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건축 시장이 아니라 그건 합성섬유 시장입니다. 뭐 이런 기술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철사나 철근 같은 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좀 더 다른 형태로 하셔도 되고 형태만 변경시키면 되니까 철사나 철근, 철망을 이렇게 넣어서 대나무 뿌리 구조를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습니다. 다른 소재로 뭐 금속을 안 하셔도 다른 소재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비행체 같은데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장갑차와 철판으로 사용할 수, 이래갖고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에도 철사, 철근에도 유리석용 같은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거하고 농사용 이렇게 아연 강판에도 이렇게 링식으로 들어가든지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대나무 매듭구조 만들고 훨씬 더 잘 견디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서 창문에다 설치해서 직지기 밴드 방식으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축 축사해도 됩니다. 두 겹, 세 겹짜리도 있고, 뭐 집안에 애들 띄워놓을 때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두 겹, 세 겹 넣어갖고 그 안에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준다든지 누울 거기서 있게끔 해줘, 뒷좌석이 있게끔 해줘도 되죠. 텐트 같은 데도 설치하거나 텐트 부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다가도 두 겹, 세 겹 바람을 넣어가지고 방안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냉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안에용, 바깥행용 이렇게 가능하고요.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제주도 같은 물이 빨리 빠지는 구조에 비닐을 밑에다 깔아서 물을 저장하는 구조, 또는 콘크리트를 밑에 타설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그럼 제 기술, 제주도가 농농사는 좀 적합하지 않은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만큼 땅을 갖다가 되게 많이 사들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주도는 상당히 따뜻하니까 햇빛 이렇게 방송국 반사파처럼 오목거는 봐서 빛을 갖다 비닐하우스에다 조사해 갖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고 과수원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난방을 좀 덜하는 구조,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모작, 3모작, 2모작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를 높여서 한다는 이런 농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지게 방식인데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위에다 가방을 얹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힘만 들어 무게를 가방에 들기보다는 지게 방식으로 접었다 폈다 이렇게 접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방 안에다 들어가는 구조, 밖에다가 아이게 설치해서 가방을 얹어주는 구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바퀴 방식, 바퀴가 달려있고 전동 장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방 안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약간 유연한 금속 소재, 플라스틱 유연한 소재, 다양한 소재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이런 가방 만드시면 저기서 여행용 가방이나 가방 안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깨지지 않게 하는 구조도 만드시거나, 지퍼백에다가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똑딱이 방식으로 지퍼백 만드시면 잘 안 쏟아지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퍼백 같은 데도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하거나, 집안에서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포장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에어를 집어넣으면 거기다 이렇게 파손이 되지 않게 간단한 비닐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 같은데 양쪽 바퀴 밑에, 안장 밑에 바퀴를 두 개를 둬가지고 두 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체중을 버티게 하거나 잘 안 넘어지게 하는 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 살 때는 오토바이 살 때에다가 약간 링식으로라도 좋으니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 대난 매듭 좀 그러면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모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오토바이 그다음 자전거 타이어도 안과 밖으로 틀리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는 구조. 또 구명조끼 같은 데도 되고, 구명조끼 안에가 바깥에 게 터져도 안에건 살아있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놀이용 이런 모든 고무보트나 이런 데도 여러 겹을 안과 밖에 틀리게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뒷바퀴를 광폭 타이어처럼 설계해 가지고 그래서 밀어주는 힘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전거, 오토바이에도 가능하고, 전동 킥보드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광폭 타이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동카 같은 데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경운기에도 가능하고, 네, 전동카에도 다 써요. 그렇다지만 전동카 이런 데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기존에 킥보드 만들 때 앞을 좀 넓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바퀴를 앞에다 두 개를 두시면 훨씬 더 킥보드가 잘 이렇게 멈춥니다. 킥보드에 딱 발로 밟았을 때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뗐을 때 멈추는 이런 킥보드 만드시거나 전동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자전거 같은데 체인을 윗면을 윗면보다 더 넓게 두텁게 만들면 파워가 잘 전달이 되고 잘 잘 벗겨지지도 않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안과 밖으로 이렇게 양쪽에 체인이 있는 기술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타이밍 벨트라든지 이런 것도 밑면을 윗면보다 넓게 만들어주고 약간 무겁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전달이 잘 됩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자동차 부품, 우주 항공 부품, 선박 부품, 산업용 부품, 자전거 부품 이런 데도 이렇게 타이밍 벨트 같은 데도 들어갑니다. 타이밍 벨트나 모든 산업용 벨트에 홈을 파서 오징어 빨판처럼 착착착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래 써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볼 베어링,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돌잖아요. 안쪽으로 무게 중심축이 있어서라는데요. 볼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 형태로 만들어 안쪽에 무게 중심을 돌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에다 유리석용 코팅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 이런 것을 다른 데 기술에 적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게 이런 화분, 꽃 같은 거 잘라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 품종 개량시킬, 유전 개량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술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금색, 다양색을 뿌려갖고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꽃을 파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일반 화초 같은데 풀인도 되겠네, 나무도. 그럼요. 그렇게 해서 나무도 만들죠. 이렇게 파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예술적으로 좀 싸구려로 만들면 싸구려로, 고급스럽게 예술적으로 고급스럽게 팝니다. 그럼 흙이나 모래를 갖다 살짝 그렇게 염색을 해갖고 뿌려도 되겠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네네. 기존에 화분 같은데 밑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잠가놔 가지고 파이프 위에다가 빨대 같은 걸 넣어서 물이 올라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을 주면은 지가 알아서 빨아먹게 그런 화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시간대별로 지가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용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쓸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건축용 시장에 있어서도 이게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 용수철을 넣어서 파워를 높이는 자전거 페달을 쓸 수 있거나, 자전거 안장, 이게 뭐 어떻게 9m 달려폰 쿠션, 9m 달려폰 쿠션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면 되게 뭐 자동차 의자나 그 병원용 침대 또는 일반 침대 소파에도 이 기술을 쓰거나 샌드백에서도 쓸 수 있어요. 9m 달려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른 유사한 소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벽체로 사용하셔가지고 약간 어떤 방음을 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에어를 샥샥샥 주어가지고 에어 침낭 이렇게 두 겹, 세 겹짜리 해서 편과 결합한 경우 구조형 알루비움 결합한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뽕당 들어 군에서 들 수 있고, 이렇게 따뜻한 말고 다니면서 에어 텐트 한 사람 1인용, 2인용, 3인용 슉슉슉 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다가 징을 받고 바깥에다 징을 박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 에어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에어캔,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이불천 구름섬 해갖고 이불이나 옷을 이렇게 만드시면, 구름섬이 아니더라도 다른 충전재도 가능해요. 이불이나 옷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건축 설계. 그 다음에 모든 자동차 이렇게 브레이크 유압이나 모든 유압 구조에서 액상이 밀 때 홈을 파줘가지고 압력을 세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자동차 회전축인데 작은 크기, 중간계, 큰 크기 위해서 힘이 증폭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잡을 거나 일을 할 때 핸들에 이렇게 페달 모양을 앞으로 굽게 해가지고 힘이 전달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넓고 중간 넓은 놈, 중간 놈, 작은 놈 해가지고 압력을 세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도 바로 브레이크 페달인데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해가지고 양쪽으로 브레이크 패드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물을 깊이를 틀리기 위해서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인데, 금속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하면 물이 빨리 끓어요. 금속을 깊이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개를 둬서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금속을 가열해서 물을 데우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보일러, 현재 있는 보일러를 난방과 온수를 분리를 하고 산방 밸브를 없애버리고, 난방은 난방대로 해가지고 전기로 데우든지 가스로 데우든지 뭐 기타 석유로 데우든 화목난로로 데우든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전기 주전자나 물통을 여러 개, 5개다 그러면 전기로 켜든지 아니면 가스로 켜든지 뭐 다른 뭐 화목난로도 돼요. 그래서 물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빨리 끓고 온오프 구조로 몇 개의 물을 공급할지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있는 지금 기존의 난방에 바닥에 엑셀관이 깔라져 있잖아요. 난방 분배기도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 펌프를 둬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되게 연료비가 싸게 듭니다. 여름에는 이거를 차가운 물, 뭐 수돗물과 연결하든지 뭐 차가운 물을 공급을 해가지고 냉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 펌프만으로도 물을 가열하지 않고 이 기술을 쓰시면, 도시가스에서 물 데워서 거기다 붓는 방식으로도 하면 연료가 좀 더 절감이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 주전자가 이만한 거 뭐 8,500원 하던데, 그러면
그래서 도매가로 할 때는 4,500원 정도 하나? 4,000원 그렇게 되겠죠. 수익가로. 그러면 이거를 2개, 3개, 5개 배치해가 온오프식으로 물 끓이면은 얼마나 들겠어요. 그걸로 이렇게 샤워기를 만들거나 주방에서 주방 수전으로 만들어서 주방 따뜻한 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난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가스 분배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분배기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현재 가스레인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만 하다면 그걸로 난방으로 사용하거나 그래서 물을 데우는 데 사용해서 가스 온수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다면 괜찮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서 추가로 또 조리를 하거나 그러나 안전이 중요하겠죠. 안전 필히 더 중요합니다. 야외용으로 부탄가스 나오잖아요. 그럼 야외 부탄가스는 거기다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 개, 하나는 난방 쓰고 하나는 조리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데 이렇게 해서 가스 분배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전에는 부탄가스를 이것을 이렇게 조리기다 그러면 밑에다 두지 않고 집안에 있는 가스 호스처럼 연결해 가지고 가스만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떼어 가지고 터지지 않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부탄가스. 그래서 방송에서 꼭 나오시더라고. 참네. 이거를 부탄가스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2개, 3개 몇 개를 모여 가지고 큰 가스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그걸로 큰 냄비를 끓일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합해가지고 큰 화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스 건배기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게 자동인데요. 이거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불이 붙여지는 이런 착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토치죠. 이것도 제 기술이다. 기존에 코펠 같은 데는 아이스박스 같은데 계곡물 채워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아이스박스에 금속이 들어가 가지고 안에 오목한 홈이 파져 가지고 냉기를 증폭하는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금속을 더해주는 거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더해주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뚜껑을 2중 3중 뚜껑 해줍니다. 기존의 주방 냄비나 코펠 냄비 유리 뚜껑이 됐든 금속 뚜껑이 됐든 2중 3중으로 이렇게 두시면 제 기술로 보온병 텀블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물을 거기에 보온병이나 텀블러 넣어가지고 전기 방식으로 끓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눌러붙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 주방 냄비다 그러면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끓여가지고 이 물을 끓이는 거로 안에를 눌러붙지 않고 수비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코펠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일반 코펠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코펠이 안에가 타지 않는 코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반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양초 같은 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양초가 타지 않는 양초 이렇게 안에 넣어서 유리관 같은 양초 이렇게 해가지고 딱 꽂아서 이렇게 유리가 넘어지면 초가 이렇게 불나잖아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안에 딱 초를 꽂아놔서 만드시면 환하게 조명도 되고 난방도 될 텐데 이게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어떤 심지를 여러 개가 있는 구조로 하지만 똑같은 초라도 화력이 세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명이나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다 심지가 많이 있고 몇 개를 킬지에 따라서 불 밝기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이렇게 강화 유리관이다.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름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각종 검색은색 다양색을 해서 컬러풀한 불빛이 나오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촛불을 안에 몇 개 넣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집안에 어떤 그 계피 스틱을 끓여가지고 혼준기로 해서 냄새를 없애는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죠? 의자인데 쿠션 프레임은 고장 나지 않았는데 컴퓨터 의자가 됐든 어떤 의자가 됐든
엉덩이 앉는 의자, 그다음 거리 디기는 의자, 쿠션을 교체하는 이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만드시거나 그런 소파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는 교체하는데, 그죠? 소파나 이런 의자 같은 걸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의자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소파 같은 것도 컬러풀한 이런 것이 가능한데 이런 사업을 만드셔도 그런 사업을 하셔도 제 기술. 이거는 사다리인데 사다리에다가 위에 발판을 뭐 추가로 장착하는 방식도 되고 원래 나오는 방식도 되고 작업자가 위에 올라갈 공간이 좁죠. 넓게 만드는 이런 사다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다리에다가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길이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고 약간 넓다란 것도 이런 방식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다리를 여기서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딱 버티게 해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골목에다가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카처럼 해가지고 거기 사다리차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좁은 골목을 들어가서 소방차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소방을 하거나 사다리차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전동카 아니어도 괜찮아요.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그다음에 용수철인데 용수철에 약간 빈딩 구조를 링식으로 두는 데에서 두터운 부분을 금속을 추가해서 만들어서 파워를 세게 한 용수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두텁게 그러니까 두께가 틀린 간격별로 이런 것도 있고 유리석형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용수철 안에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용수철을 가로 세로로 해서 이렇게 달아나왔고 충격을 분산시키는 용수철. 자동차용 또 화물차용 스프링이죠. 용수철 판스프링인데 가로 세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다른 금속을 넣어 뼈대를 넣어주거나 알갱이를 넣어줘서 그 액상을 덮어서 금속으로 만듭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이게 칼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유리석형 코팅제에서는 유리만큼 내서 제조합니다. 모든 기판 구조에서나 배터리 방식이다, 콘덴서 방식이다, 아니면 그러니까 파워뱅크도 돼요.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도 되고 있다. 배터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기판 구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한 개 언오프 방식, 한 개 쓰는데 두 개 쓰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전기양을 틀리게 언오프식으로 갖다 쓰는 기술을 이것도 조명에다가 장착해 놓거나 파워 앰프, 이렇게 스피커 앰프에다 설치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출력을 틀리게 공급해 주거나 이런 것을 스피커에다 장착을 해놓거나 한 개짜리 두 개 축적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스피커는 확성기에다가도 장착을 가전제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선풍기에도 전기를 여기다 축적해 놓고 강하게 전력을 주거나 약하게 전력을 주거나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것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상중하로 선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선풍기, 냉풍기, 에어컨, 히터기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풍기도 되고 그래서 상중하를 동시에 따뜻한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으로 차갑게 식히거나 데운 방법입니다. 모듈식의 어떤 에어컨을 만드셔갖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모듈식으로 틀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모듈식의 어떤 선풍기도 되고 선풍기 6개짜리인데 언오프식으로 한 개만 키는데 6개만 키는데 2개만 키는데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선풍기를 안에서 바깥으로 안 공기를 바깥 공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어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선풍기를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 공기를 2개짜리를 만들어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강중력을 만들 수 있고요. 속도를 여기서 되겠다 이렇게 공기 필터 또는 브리지톤만 필터, 금속만 필터, 플라스틱만 필터를 사용해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가능하고 겨울에 춥지 않도록 이렇게 칸막이를 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 거를 해서 모터를 여러 개 따라서 언오프 구조를 쓸 수 있고 가스를 강중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도심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공기를 빨아들인다, 팬으로 불어준다.
부집합만, 금속만 필터, 플라스틱만 필터에서 먼지를 떨어준다의 방식입니다. 공기질을 되게 정화시켜서 공기를 되게 깨끗하게, 세균과 바이러스, 테레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수만 개 설치해서 공기질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방 안에도 할 수 있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그 들어오는 어떤 공기 구멍을 촘촘히 수십 군데로 만들어도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다 지금 공기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바람을 선풍기로 만들려면 금속 통로로, 알루미늄 통로로 만들어서 수십 군데 통과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냉매 물질, 물이나 기타 냉매 물질을 결합해서 좀 더 추가로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KT 홈쇼핑에서 가스레인지 어떤 고기 냄새 없애는 후드로 사용하시던데, 이게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런 선풍기 같은 데 이렇게 좀 길쭉하게 만들어서 금속 통로를, 알루미늄 통로에 대고 수십 군데 넣어줘. 약간 스크류식으로 들어와주면 더 좋아요, 바람이. 그러면 시원합니다. 물이 냉매가 될 수 있고, 냉매 물질을 결합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부지포만 필터, 금속만, 플라스틱 멜트에서 공기를 정화시켜 주거나 떴다 뺐다 할 수 있고, 그렇게 공기를 간단한 방식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공기 정화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금속이다. 이게 금속 자체를 만들어 가열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금속 통로를 공기를 데워준다든지 물을 데워준다든지 이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금속 통로를 수십 군데 또는 수백 군데도 괜찮아요. 잘게 공기나 물을 쪼개서 가열해서 따뜻한 바람 또는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데 양식장에도 쓸 수 있고, 전기 온수르기도 쓰거나, 이거를 전기로, 가스로, 또 화목난로 같은 이런 열로, 석유로 가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건축 기술로 화목난로에 안에다가 금속 회전체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화목난로에 이렇게 떼주는 데가 이렇게 펠럿 넣어준 데가 두 군데 있고, 한 군데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에 공기가 이렇게 구들장 방식으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안에다가 금속에다가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열을 증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 난로도 되고, 석유 난로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줬다. 그러면 여기 위에가 이제 옥돌판이다. 그러면 물이 분수대가 돼가지고 공기를 정화시켜 주거나 차갑게 공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 제 기술입니다. 이런 화목난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간단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야외에서 난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그렇게 조리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신발에 발 씻는 것과 밑창 부분의 가운데 사이에 고물도 탄력폼 같은 거거나 유사한 소재를 넣어서 하면 용수철 같은 구조가 생깁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용수철 구조가 되겠다. 건축 소재로서
프라이팬 같은데 여기 밑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프라이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 삼중 바닥 만들 때 맨 밑에 게 얇고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가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삼중 바닥 만들어서 압력밥솥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코펠이나 모든 그 그릇을 만들 때, 좁은 그릇을 만들 때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안에다 홈을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해서 강하게 열이 작용하는 그런 형태의 주방 그릇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랍인데 서랍 같은 거를 여기서 빼가지고 와이드하게 서랍을 만들 수 있어요. 고정 장치가 여기 있을 수가 있고요. 뺀 다음에 밑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넓게 쓸 수 있는 서랍입니다. 뭐 제끼는 방식이나 서랍법으로 꺼내셔도 돼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의자, 외건을 야외용 외건이 있지 않습니까? 외건을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화물차처럼 옆으로 딱 제낄 수 있게 만드시고 그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면 되게 넓은 짐을 심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외건에다 전동 장치를 달아서 움직이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핸드카인데요. 핸드카에다가 옆을 이렇게 뭐 서랍식이든 제끼는 방식으로도 옆에 넓게 펼쳐서 와이드한 짐을 실게 하는 겁니다. 앞에도 이것도 이것도 각도를 이거는 꺾을 수 있고 여러 개를 이렇게 서로 연결체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끌 수 있게 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어떤 장바구니 카트에다가 전동 장치를 다루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에어식으로 넣어가지고 에어박스 이게 에어식으로 넣어가지고 비닐 구조가 됐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뚜껑도 있을 수도 있고요. 괜찮죠? 이렇게 그냥 슉슉슉 해서 박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컬러풀하게 만들어도 되고 그런 제 기술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박스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키다리 선풍기를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키다리 선풍기 넓게 해서 윗면을 좀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키다리 선풍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호스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물통을 타이에 달아줘요. 그래서 압을 높여갖고 하는데요. 소방용 호스로도 사용하고 집의 호스도 다양하고요. 압을 높여줄 수 있어요. 농사용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압을 높여가지고 멀리까지 물을 보낼 수 있어요. 콘크리트 수로도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거기 집안에 화재가 날 때 이 방식이 제일 쉬워요. 팍팍 두드리면 다 꺼져요. 산불 같은 거 날 때. 그래서 소방용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방용으로 해서 딱 이거를 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탁탁 두드려서 불을 작은 단위로 쪼개면 다 꺼져 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동차지. 이런 거 소방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사업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화기를 만들 때 거기다 질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는 소화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소화기에 이렇게 주둥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걸 길게 만들면 좀 더 멀리 가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소화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리튬 전지 같은 거 잘 안 꺼지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보통 이렇게 물을 갖다 넣어주면은 잘 꺼지던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밑에 부분에다가 윗부분이 아니라
거기다가 흙을 이렇게 일반 모래보다 흙을 덮어주면 금방 불이 꺼지는데요. 이렇게 방화를 진압하는 이런 흙 판매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이런 사업도 되게 불 엄청 빨리 꺼져요. 그래서 이 기술 제 기술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되는데 흙을 덮어버리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이게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탈 때 리프트 방식으로 해서 내려와서 장애인이 이렇게 휠체어에 탄다. 그러면 곧바로 올려서 뒷좌석에 곧바로 탈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 만드시면 되겠죠. 그 계단 바 같은 데를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어린애들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단 같은 올라올 때 잡는 데 바 있잖아요. 두 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많네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거 말고 삽을 또 있었는데 건축 소재로서도 그것도 괜찮은데 건축에 사용되잖아요. 이런데 똑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게 저기 지팡이 여기 발 다쳤을 때 이렇게 지팡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이렇게 환자 지팡이 사용하시잖아요. 여기다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프링을 좀 하면 우선 힘이 좀 더해져요. 힘이 좀 덜합니다. 이렇게 쩔뚝거리 발 다쳤을 때 이렇게 또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탁탁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스프링을 달아서 하시면 훨씬 편할 텐데 스카이 콩콩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 밑창에 욕실용이나 타일 같은 데도 되고요. 어떤 무늬 철판 같은 데는데 가로 세로 서로 엇갈리는 무늬를 넣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합니다. 이거는 자동차 타이어에도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타일 또는 미끄러지지 않는 철판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욕실용 군화도 되고 다른 등산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지방에 도로 같은 거 깔 때 거기다 콘크리트를 가로 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밑에는 이제 뿌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차가 다니까 그렇게 해서 아스팔트 플러스 콘크리트 도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도로를 보통 가로 세로를 넣어주면 저게 안 미끄러지는데 언덕배기 같은데 되게 좋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한 구조를 만드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집에서 물을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이게 물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고 이거를 화장실까지 연결해서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야외에 나가서도 물 이렇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가열해서 그저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모터를 달아가지고 강물이다. 그럼 먼데에다가 거기다 물통에다 담아놓고 여기서 모터를 달아가지고 하거나 수도꼭지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캠핑장까지 물을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약수터 같은 데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다 샤워장 만들고 위에다 올려갖고 샤워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에 또 구조 현장에 보면 이렇게 수혈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이게 병원 같은데 그럼 그걸 플라스틱 구조로 좀 만들어주면은 되게 편리하죠. 또는 금속 구조로 만들어지라도 서로 조립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풀렀다가 이렇게 하시면 편리할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하는 바퀴가 꼭 있어야 되나요? 바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선풍기 방식으로 밑에다 돌이나 물을 넣어가지고 고정시키고 이렇게 대가 있고 서로 조립할 수 있고 밑에는 평상시에 빈통이면 가볍죠. 대를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줄 수 있는 선반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이렇게 수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액 같은 거. 이것을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구조 현장에 용이할 텐데요. 차량에다가 몇십 개도 싣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기술이 꽤 많은데 이런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흙탕 같은 거 빠졌을 때 이게 약간 그 자동차 타이어 같은 방식으로 해서 위에다가 바퀴가 이렇게 밟고 나올 수 있게 하고 밑에다가 뾰족뾰족하게 해서 진흙탕한테 박아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삽인데 삽을 한번 설명하려고 했는데 삽이 어디 가버렸네요. 어디로 갔지? 삽이? 나중에 찾아서 해야 되겠네요. 삽인데 삽의 밟는 부분을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압력이 훨씬 전달이 잘 돼요. 이런 삽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보다 넓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는 삽 밟았는데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삽의 야전삽도 그렇지만 끝을 좀 뾰족하게 해가지고 겨울에도 잘 안 파지잖아요. 그래서 올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보장 속에 야전삽이 일반삽 뾰족한 만들어 땅을 파는 용으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삽 같은데 손잡이에 고무바 같은 걸 고무 좀 딱딱 달라붙게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설명하죠. 네.